시작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7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74일 차입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손명란님 건강하시고요. 네. 네, 신민주님도 들어오시고, 네, 양미경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원미정님도요. 뒤에 또 막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2015. 이 책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180페이지예요. 기분은 왜 경제 문제가 되는가? 기분과 경제와 문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 그죠?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 나의 기분과 돈과 연결이 있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참 부와 의식이라는 그 제목도 얼마나 잘 경제와 의식, 뭐 영성과 뭐 경제, 뭐 막 이러시다가 결국은 부와 의식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훨씬 넘었죠, 제목이. 그래서 거기에도 다 기분과 경제 문제가 연결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 그쵸? 네. 해볼게요. 소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을 달래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람들이 기분을 대하는 태도는 유독 예민해 보인다. 왜 요즘 들어 기분이 중요한 변수가 됐을까? 사람들이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대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 그렇죠? 타인의 기분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 현대인의 기분의 문해력, 독해력이 아니에요. 기분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 기분은 원래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해석의 영역이다. 맞아요. 그쵸? 기분이 객관적인 답이 없어요. 그냥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표정 하나가 말투 차이만으로도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는 불편해진다. 원래도 쉽지 않던 이 과제가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요즘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외동이 많고 사촌 형제들도 적어 가족 내 감정 소통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되면서 네, 작아지면서 술 몇 명 없어요. 아이 하나, 그죠? 그러면서 감정 소통 경험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친구들과의 대면 접촉도 현저히 줄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착용으로 인해 서로의 표정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서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 착용을 하면 반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어,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 끼고 오는 사람들은 자신감 없는 사람, 막 이런 거로 추측이 됐단 말이야. 저 사람 자신감이 없나 보다. 아픈가 보다.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가 보다.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옮을까 봐, 전염될까 봐 가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정 얼굴 표정, 눈만 보여. 깜빡깜빡. 그 얼굴의 변화나 입에서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서로의 표정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읽는 기회마저 크게 줄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의존도 증가해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클리포드 나스 교수는 화면을 매개로 타인과 소통하는 등
기술 사용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소셜 미디어가 관계를 대체하는 시대. 서로의 기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소통하려면 서로의 기분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21년 실시한 조사에서 성인 2명 중 1명은 평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성인 2명 중에 1명은 뭐요? 평소에 감정을 표현하지가 않는다. 47.9라고 응답했다.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표현 안 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좀 상하면 싹 피해버리죠. 해결을 안 하고. 47.9%니까 2명 중 1명이에요.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57.4%, 화가 나도 상대방 앞에서는 참는 것이 좋다. 60.3%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과반을 넘는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연령별 차이다. 되도록이면 감정은 숨기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 중 46.7%를 기록했는데 반 정도예요. 20대가 54%, 30대는 50.4%, 40대는 39.6%, 50대는 4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감정 표현에 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가히 감정 포비아라 부를 만하다. 부정적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다 보니 아예 부정적 감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서점가에서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어른의 기분 관리법 등의 기분 관련 도서들이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기분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대일수록 자기 기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표현을 하지 않다 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좋다, 싫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거는 막 표출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왜 그런 건지, 그쵸? 나의 기분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지. 기분 나쁜 것도 막 표출하고 기분 좋은 것도 너무 표출했다가 막 저기 천당과 지옥과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좋은 거 표현하고 친절하게 표현하되 안 좋은 거는 밖으로 표출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분노 표출을 하면 주변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나서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표현을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내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반드시 이렇게 어, 기분이 감정 포비아, 그쵸? 되도록 감정은 숨기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면은요, 언젠가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감정을 억압하다가 제일 먼저 억압해서 나 혼자 숨어버리고 그 다음 억압해서 나타나는 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치게 되고 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어른들이 뭐 담배 피지 마라 그랬는데 뭐 20대 막 묻지마 폭행 막 있죠. 언뜻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막 그 틱톡에서 그냥 넘겼어요. 끝까지 보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일식집에서 밥을 쬐끔 줬다고. 그 주인을 막 폭행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듯해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게 다 어릴 때 뭔가 어 아니 일식집 가가지고 밥이 적으면 붕시렁거리기는 해요. 딴 데보다 좀 적다, 어쩌다, 뭐 이런 거는 하지만 사장까지 폭행할 정도 같으면 이건 어릴 때 크다란 먹, 먹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그 주인과 그것도 이제 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폭행이 거기서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압을 빼면 감정적인 걸 빼면은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식, 부와 의식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의식 수업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앞서가는 그룹이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다라는 거. 앞서가시는 멘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라이스 디코딩이나 건강지능 키워드에 나타나듯 요즘 소비자들은 무엇이든 분해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기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성세대가 기분을 포괄적으로 모호한 상태로 받아들였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기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부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단순히 우울하다고 여기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 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잘 듣는 사람도 막 있죠. 예. 젊은 친구 치고 30대 후반이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예, 관심도 많고 재밌다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감정일기나 실시간 기분 추적 앱 등을 활용해서 감정일기도 쓰는 거야. 내 감정은 오늘 감정일기 좋겠다. 그쵸? 그다음에 실시간 기분 추적 앱 등을 활용해 짧은 시간 단위로 자신의 기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분을 마치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비롯한다. 기분을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분 변화를 데이터화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분석과 즉각적 문제 해결 추구 성향은 오히려 기분이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기분을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기분이 더 얽매이는 역설적인 셈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문제 해결 추구 성향은 오히려 기분이 형성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더 좋죠. 왜 그럴까?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 문제가 되는데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 그죠? 그동안 함께해서 좋았어요. 당신을 기억하며 새 주인과 잘 지내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며칠이 지나면 판매된 제품으로부터 작별 인사가 날아든다. 굉장히 AI가 어디든 스며들어 있죠. 당근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AI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AI 기술이 자동으로 생성한 편지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읽으면 괜히 뭉클한 기분이 든다. 학원 갈 때 당신과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거나 양털 커버로 나를 이쁘게 해주어서 고마웠다처럼 판매자가 쓴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거래 완료 알림에 약간의 감성을 추구한 것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기분 경제가 반드시 독특한 신사업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당근의 이별 편지 사례처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기분 관련 요소를 사용만 살짝만 작용해도 큰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필코노미 시대의 제품 개발은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필코노미 시대는 뭐야?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어떤 기분을 선사할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구 개발의 초점은 단순히 더 나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감성공학으로 확장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뇌과학자, 감각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며 운전자를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감성 고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차량 내부의 조명 색상과 밝기가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며 안정감을 주고 시트의 햅틱 기능이 섬세한 진동으로 편안함을 전달하며 오디오 시스템이 특정 기분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선곡해주는 기능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경쟁력도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해주는지 이런 기능까지도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테슬라 떠들고 다녔더니 지나다니면서 계속 테슬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 발전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다 읽고 있을 테니까 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AI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AI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과 대기업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이 우선적인데 대기업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기업이 있을까? 있죠. 네, 그런 대기업을 눈에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캐디도 그렇지 않을까요? 캐디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싸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모든 것들을 해주는 캐디도 대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생각만 해봐도 어 5년 안에 4년 안에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더라. 근데 아직 젊었어. 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직 우리도 젊었어요. 제가 뭐 60이라고 뭐 그런가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고 이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옷을 벗었을 때 다음 생에는 더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딱 태어나 있을 수도 부자가 돼서 많이 끌어올리면 부자들은 화성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잖아요. 정말 부자들은. 빈부차가 심해지고 감정적인 거를 억압시키다가 아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화성으로 이사가 요번 생에 열심히 사업적인 부분에 끌어올려 놓고 나면은 부자로 태어났을 때 화성에서 태어나라. 그러고 한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의 경쟁력이다.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그랬어요. 세탁기의 가치는 세탁기,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능력을 넘어서, 그죠? 작동 시에 들리는 기분 좋은 저음의 소리, 종료를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느낌과 기분의 요소들이 이제는 제품의 핵심적인 가치로 전면에 나서고 있다.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앞서갔어요. 그렇죠? 17년 전부터 강의를 해주시고 16년 전부터 듣고 지금 꽤나 오랫동안 이 어떤 기분과 느낌을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거는 반드시 생각과 감정과 그 밑에는 느낌이 있는데 느낌은 두 가지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우리는 나쁜 느낌을 팍 잡아가지고 나쁜 느낌으로 나는 있잖아요. 예? 슬픔의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라고 해서 산다는 거죠.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200 이하다.
돈이 나에게 오지 않고 있는 돈도 빠져나가더라니까는요. 그래서 이 기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좋은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분은 당신의 기분은 얼마입니까는 현재 의식의 기분이 아니라 그죠? 나는 좋게 했어. 나름 심각한 것보다는 좀 낫죠. 그러나 이 무의식 안에서의 느껴지는 잠재의식으로 올라오는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너무 대단한 수업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앞서가서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진짜 기똥차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기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필코노미는 제품과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가 머무는 공간과 소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식까지 바꾼다. 오프라인의 매장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브랜드가 의도한 특정 기분을 고객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감성 극장이 돼야 한다. 향기로운 입욕제를 파는 러쉬 매장의 후각적 경험이나 창의성과 단순함이라는 느낌을 극대화한 애플 스토어의 공간 디자인이 좋은 예다. 미래의 매장은 실시간으로 매장 내 고객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군중의 기분에 맞춰 조명과 배경음악, 향기를 바꾸는 반응형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다. 아니,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마인드 360의 릴렉시 바디 크림 있잖아요.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다 바르고 나서 핸드로션으로도요. 제가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손이. 근데 제가 이거랑 두 가지를 바오밥 있잖아요. 그 발라봤는데 얘가 더 촉촉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향이 그랬다 그랬는데 아니 참 사랑 기분이 참 묘하죠. 이거를 읽으면서 바르니까 이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어제는 그 손녀딸이 또 왔는데 제가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거를 막 발라줬어요. 저기 외갓집에 갔다 오라고 보내면서 노란색 집중력이 뛰어난 에너자이징 핸드 앤 바디워시로 씻겨주고 그다음에 릴렉시 바디 크림으로 발라주고 아이한테 그렇게 발라주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뭔가 파란색이 재충전되고 노란색은 집중력이 있고 막 이런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크림과 이 바디워시로 근데 바르고 손에 바르니까 더 촉촉한데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참 사람 마음이 이런 것들을 보고 쓰니까 사용을 하니까 더 좋은 느낌이 더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이 앞서 나가는 부분에 핵심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볼게요. 184페이지에 필코노미는 제품과 마케팅을 넘어서 제품과 마케팅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냥 뭐 이거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지부터 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게 잘 된다는 거죠. 그쵸?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것만 우선적으로 들이밀게 돼요. 타이밍을 몰라요. 타이밍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막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니면 다른 거를 시작을 해서 기분이 많이 좋은데 내 걸 갖다 댄다?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몰라요. 그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너무 눈치를 보면서 너무 상대방의 눈치만 보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타이밍에 내 페이스로 당겨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나만의 혼자 빠져 있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으로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네, 볼게요. 그러니까 제품과 마케팅을 넘어서 소비자가 머무는 공간도 생각을 하고 소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식까지
소비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식까지 바뀐다.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브랜드가 의도한 특정 기분을 고객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감성 극장이 돼야 한다. 향기로운 입욕제를 파는 러쉬 매장의 후각적 경험이나 창의성과 단순함이라는 느낌을 극대화한 애플 스토어의 공간 디자인이 좋은 예다. 미래의 매장은 실시간으로 매장 내 고객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군중의 기분에 맞춰 조명과 배경음악, 향기를 바꾸는 반응형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애플 스토어가 목소리도 분석하고, 참, 그래서 목소리 보면은 분석하면 그 에너지가 나타나죠? 그 미리 분석을 하고, 그래서 반응형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래서, 참, 정말 앞서서 공부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분노에 쌓여 있어요. 상대방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너무 나에게 심취되어 있어. 나의 너무 슬픔으로 심취되어 있어. 그러면 상대방들이 보일까요? 너무 슬플 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약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저 사람은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는 약 올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았다가 탁탁탁탁 바뀌어요. 기분 전환이 빨라요. 그것도 뭐예요? 약 올리는 거야? 뭐야? 그래요. 내 기분의 모든 것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화나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도 약 올리는 것 같고, 내 기분에 의해서 상대방이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분이 얼마일까요? 얼마인가요?가 참 맞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은 나의 기분에 의해서 판단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현재의식도 현재의식이지만 잠재의식과 무의식에서의 진짜 편안함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선생님이 앞으로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래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렇구나 벌써 세상은 그 기분을 소비자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나의 소비 패턴. 향기를 맡고 살짝 그때그때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이 향기는 나와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주변 환경들은 나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내 안에 내 기분, 내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설날이네요. 그쵸? 까치까치 설날이 어저께고 오늘은 우리 설날이네요. 그쵸? 네. 오늘, 그동안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새해는 기준이 새해를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새해는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가지고요. 달이 돌아서 한 바퀴 돌고 돌았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새롭게 다짐을 하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쵸? 좋은 거는 기억하지만 안 좋은 건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즈마이어 최소 100대를 목표로 해서 가져보시면은 목표를 갖고 뛰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왜요? 거기도 스트레스가 기분이잖아요. 기분 경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프리즈마이어는 그런데 거기서 카로티노이드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 에레베스트 산에 발음이 안 돼요. 산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그냥 급 다운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팍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측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대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고 지금부터 또 안부 인사하시고 또 즐거운 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이고요. 토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네, 3월 7일, 8일 시크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7일, 8일, 그 다음에 3월 22일 날 또 우리의 또 프리즈마이어로 또 행사하는 집중되는 날이 있습니다. 모두 초대하시고 여러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